자, 지난 시간에 세 가지 힘의 평형관계, 자부터 새로 하기로 했죠. 세훈이 안녕. 자, 책의 83쪽 이야기입니다. 자, 세 힘의 평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자,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했지요. 세 힘 중 임의의 필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여기까지. 임의의 자, 두 힘의 합력이 다른 한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작용할 때 세 힘은 평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한 힘이 있었어요. 이 힘의 이름이 F1이라고 하죠. 또 다른 힘이 있었어요. 이 힘을 F2라고 얘기하죠. 자, 두 힘의 합력이 다른 한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세 번째 힘은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런 힘이 되는데 F3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자, 살펴보니까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을 합성을 취했을 때 자, 건너편에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까지 값이 두 힘의 합력이 되겠지. 그래서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다 라고 얘기했죠. 나머지 힘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했고 F1에 마주보고 있는 요각을 세타1, F2에 마주보고 있는 요각을 세타2, F3에 마주보고 있는 요각을 세타3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뒤쪽에서 이 각도 관계는 정의할 거고 자, 이 세 힘은 모두의 합이 뭐가 돼버리지? 0이 돼버린다 라는 사실로부터 이렇게 쓸 수 있었대. F3라고 하는 힘은 마이너스 F1 더하기 F3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해요? 자, 그래서 F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1과 F2의 합력이 다른 한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또 다른 종류의 힘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 두 번째.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삼각형법으로 합성을 다시 취할 거야.
자, 삼각형법을 이용해서 셈을 합성하게 되면 뭐가 됐지? 패삼각형이 된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셈을 자, 삼각형법으로 다시 한번 합성해 보도록 할게. 자, 이쪽에 F1이라는 힘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F2라는 힘이 이렇게 나타나지. 자, 그 다음에 F3라는 힘이 이렇게 나타나서 패삼각형을 이루게 됐다라고 해. 즉 F1 더하기 F2 더하기 F3가 0이 된다는 뜻이 돼버리겠죠. 자, 이때 F1이라는 값에 자,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알파, F2에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베타, F3의 대각을 감마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세타 1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알파라는 것은 2와 3 사이 각이야. 2하고 3 사이 각인데 얘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요 각이 알파가 되는 거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세타 1 하면 직선이니까 180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 한편 베타 플러스 세타 2를 한번 보자. 베타라는 녀석은 1과 3 사이 각이야. 1하고 3 사이 각 없네? 요 각이 바로 베타가 돼버리지. 그럼 세타 2 더하기 베타도 역시 직선이니까 180도를 이루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렸어. 자, 이번에는 감마를 보자. 감마는 2와 1 사이 각이야. 2하고 1 사이 각 이거는 아닌 것 같지, 그치? 그렇다면 2와 1 사이 각 이렇게 보고 요 각이 되겠네, 그치? 이게 감마가 돼버릴 거야. 자, 그렇다면 감마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세타 3 여기 있구나. 요 값이 직선을 이루니까 역시 180도가 돼버리지. 그래서 감마 플러스 세타 3라는 값도 180도가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라미의 정리를 만족한대. 자, 라미의 정리를 만족한다는데 이 라미의 정리가 수학에서는 사인 정리라고 불리고 있어. 사인 정리 삼각형에서 대변과 대각의 관계 알고 있지? 모르는 눈치인데? 몰라? 누나 알아 몰라? 자세히 몰라요. 수학 시간에 증명해달라 그래.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사인 세타 1분의 F1은 사인 세타 2분의 F2는 사인 세타 3분의 F3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또 사인 알파분의 F1은 사인 베타분의 F2는 사인 감마분의 F3와 같다라고 얘기해. 사인에 대한 180도의 여각은 서로 같은 값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얘는 이런 특징이 있어. 사인 세타라는 값은 사인 180도 빼기 세타와 같다고 해. 얘 혹시 오늘 결석생? 무지 많습니다. 김정윤, 이은빈, 이찬희, 임현희 이렇게. 네네. 자, 사인 정리는 참고로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시겠지. 어떤 삼각형이 있다라고 해. 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A. 얘는 스몰 a. 얘는 b. 스몰 b. 얘는 c. 얘는 스몰 c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했던 거야. sin a분의 a 또는 역수해도 상관없어. 이 값은 sin b분의 b. 이 값은 sin c분의 c다라고 얘기하거든. 이걸 무슨 정리? 사인 정리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오케이? 나중에 수학 시간에 증명할 거야. 사인 정리 삼각비 부분에서. 3학년 때 하지. 3학년 과정에서. 사인 정리 중3 과정이잖아요. 어? 중3 때 삼각비 배울 때 다 하지 않아? 그 중3은 안 배우고 고2에서. 어? 고2에서 배워. 무슨 고2 때 이런 걸 배워? 진짜요? 고2 때는 수학 다 끝내놓고 문제 풀 때 아니야? 고2 때는 다 해놓고 문제 풀 때 아니냐고. 몰라? 삼각함수 그 파트에 나오는데. 어. 중3 때 삼각함수 배우면 다 배우지 않아? 삼각함수 그러니까 사인 합곡 공식이 뭐고 다 배우지 않아? 분석 과정이 없어요. 삼각비가? 삼각비는 함수는 수1에 나와요. 삼각비가 삼각함수지 뭐. 다 할 텐데. 이거 해봐. 증명 쉬워.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 힘의 평형 관계를 갖고 살펴보자. 자, 세 힘의 평형은 사실 기억할 필요도 없어. 여러 힘의 평형 갖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야. 오케이? 특정한 몇몇 문제를 세 힘의 평형 갖고 풀면 쉽다는 거야. 근데 보통은 선생님은 강추해 주는 게 이거 언제 시시콜콜 다 외워갖고 하고 있네, 그지? 그래서 자, 세 힘의 평형 대신에 여러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게 훨씬 더 개이득이다. 특히 라메 정리는 둔각에 대해서 삼각비를 잘 모르잖아. 삼각함수 잘 모르지, 둔각에 대해서 삼각비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어때? 비추야, 비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 힘의 평형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정윤이가 오늘 영재 수업 있다 그랬니? 영재학급? 몰라? 자, 여러 힘의 평형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개의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얘는 단계가 중요해. 첫 번째 단계. 각 힘,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각 힘을 X, Y 방향을 내 맘대로 설정해. 자, 서로 수직한 두 방향으로 분해를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분해를 해. X 방향의 힘, Y 방향의 힘으로 다 성분을 나눠주는 거야. 두 방향에 대해서. 자, 사인, 각도에 대해서 밑변 성분이면 코사인 세타 곱해주고 높이 성분이면 사인을 곱해줘갖고 다 분해를 해버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방향으로 나타난 힘들을 모두 다 합쳐봐. X방향으로 나타난 힘들 합이 0이 되면 X방향으로 평형을 이루게 되고요. 또 Y방향으로 나타난 모든 힘도 합쳐보면 0이 돼버리면 평형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자, 여러 힘이 평형 상태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평형 상태를 갖게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난 얘들을 자, 한번 연습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를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천장이 있어요. 연직한 방향이 있었거든요. 이 방향에 대해서 물체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여 있어. 이때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이렇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평 방향으로 뭘 줘야 돼? 힘을 줘야 해. 수평 방향에 힘 F를 주었다라.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나타난 힘이 어떤 힘이 있어? 중력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실에 작용하는 힘은 실에 나타난 힘을 우리는 T라고 하고 텐션 장력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줄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장력이라고 할 거야. 좀 이따 여러 가지 힘에서 보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힘이 몇 개야? 힘이 몇 개지? 힘이 몇 개니? 세 개가 나타나 있지.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방법으로 써있던 자, 세 힘 중 임의 두 힘의 합력이 다른 한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식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네. 수평 방향에 힘이 있어. 어떤 힘? F라는 힘이 있지. 연직 방향에 힘이 있어. 어떤 힘? mg라고 하는 힘이 있지. 두 힘의 합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 힘의 크기는 누구와 똑같아? T라는 힘과 똑같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이때 요각을 뭐라고 해? 세타라고 한대. 그러면 T분의 mg는 뭐가 되지? T분의 mg는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지. 따라서 T라는 값은 뭐가 돼버리죠? 코사인 세타분의 mg라는 값이 됐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mg분의 f라는 값을 한번 볼까요? mg분의 f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앞으로 오지 왜 뒤로 가? 불편해? 왜? 그럼 찬욱이 거 쳐버리고 거기 앉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완전히 깡패야 이은빈. 자, 여기서 f라는 값은 얼마가 돼버리죠? mg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오케이? mg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탄젠트 세타야. 은빈이 때문에 까먹었어. 탄젠트 세타야. 6분의 높이잖아. 그지? 아, 유나 삼각비 모른다. 아니요. 모르잖아. 왜 골똘하게 봐? 탄젠트 모르지 이거. 아니요. 태훈이 삼각비 다 했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세 번째 방법에서 나타나는 거는 똑같아. 그지? 삼각형법을 합성하면 0이 되는 거 알 수 있지. 이게 F야. 이게 원래 T지. 반대 방향 게 원래 T지. 크기만 T하고 똑같을 뿐이지. 그지? 그러면 패삼각형이 이루어졌지. 자, 이번에는 라미 정리라는 걸 이용해 보도록 할게. 자, 라미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에 지금 T라는 힘이 있었어요. 수평 방향으로 뭐가 있었어요? F. 연직 방향으로 뭐가 있었지? mg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요각은 얼마가 되지? 90도.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지? 180도 빼기 세타가 되겠지. 그럼 요각은 얼마가 돼버릴까? 90도 더하기 세타가 돼버릴 거야. 그치? 민성이 이해 안 간다. 이해 안 가지? 가? 왜 90% 세타야? 민성아 왜 90% 세타야? 응? Y. 말을 하란 말이야.
어? 우민이가 빨리 해석해줘. 민성이만. 민성이 하는 말 좀 해석 좀 해줘. 은빈이 모르네? 왜 90% 셌다요? 어?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그게 뭐가 복잡해요? 복잡하지. 셌다잖아. 그럼 90도 더하기 셌다가 전체 가하게 돼버리지. 유난히 이제 알았다는 표정이네. 자, 그러면 알았는데. 그랬어요? 네. 자, 라미의 정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자. 얘는 사인 90도 분의 사인 90도 분의 뭐가 돼버립니까? 이 값이지. t는 사인 180도 빼기 세타 분의 사인 180도 빼기 세타 분의 자, 얘분의 f가 돼버리겠지. 자, 얘는 자, 사인 90 플러스 세타 분의 mg가 돼버리겠지. 자, 여기서 사인 180 빼기 세타는 얼마가 되지? 사인 세타와 같지. 사인 90 플러스 세타 하면 얼마가 되니? 사인 90도 플러스 세타 하면 얼마지? 사인 90도 플러스 세타 하면 얼마야? 코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야. 그치? 둔각이 이래서 헷갈려서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삼각비 제대로 끝까지 다 배우게 되면 이런 것쯤이야 라고 할 거야. 이런 것쯤이야 좀 한번 얘기해 주고 갈까? 삼각비 90도가 넘는 각에 대한 정의 배운 적 있니? 배운 적 있어? 너만 배웠네? 유나 배운 적 있어? 사인 90도보다 큰 거. 그렇게 원 그려가지고 그래프 알고 있고. 은빈이는? 알 리가 없고. 민성이는? 알고 있어? 서윤이는? 서진이는? 모르고 있지? 태훈이는? 알고 있어? 자, 한번 해줄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인 90도는 1이지. 그럼 t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네. f부터 계산하는 게 좋겠다. f로 나타나니까 f라는 값은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그럼 mg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그쵸? 자, mg 탄젠트 세타라고 썼대. 그러면 t라는 녀석은 직접 들어오면 뭐가 되지? 코사인 분의 mg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자, 그래서 동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얘를 여러 힘의 평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여러 힘의 평형각. 이 방법을 선생님은 강추해 드립니다. 외울 게 없어서 아주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t가 있었어요. 수평 방향으로 뭐가 있었어요? f가 있고요. 연직 방향으로 mg가 있어요. 자, 이때 t를 두 방향으로 나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수평 방향의 이 힘은 얼마가 되지? 여기가 세타가 돼버리니까 t 곱하기 사인 세타야. 그리고 이 성분은 얼마가 되지? t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힘을 분해하면 둔각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둔각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어때? 편한 삼각비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편한 삼각비를 쓸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두 힘이 같고 두 힘이 같으면 되겠지. 그쵸? 따라서 t 코사인 세타가 mg지. 따라서 t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되버렸고. 자, 그 다음에 f라는 값은
t 사인 세타가 돼버리는데, 자, t 대신 넣어주면 얘는 뭐가 돼? mg 곱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여러 가지 평형인데 이 방법을 강추해 드린다. 자, 그러면 삼각비의 다른 얘기를 잠깐 한번 곁들여서 살펴보도록 할게. 알고 있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보통 처음 삼각비를 배울 때, 삼각함수를 배울 때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를 하곤 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 왜? 둔과 길도 투과할 거야. 얘가 180도 넘어가 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해 보는데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 얘네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게 편리하다. XY 평면이 있어. XY 평면이 있다라고 해. 자, 여기에서 지금부터 움직이는 반지름이 있어. 이걸 동경이라고 해. 움직이는 반지름이다. 그래서 동경이라고 얘기해. 길이는 어리라고 할게. 오케이? 얘는 이 X축으로부터 어떤 세타를 갖고 계속 돌 거야. 뱅글뱅글. 그럼 한 바퀴 돌면 360도, 두 바퀴 돌면 720도. 이런 식으로 계속 돌 수가 있단 말이야. 이때 이 녀석이 갖는 X 좌표가 있을 거고 이 녀석이 갖는 Y 좌표가 있을 거야. 얘는 동경의 위치에 따라 X 좌표, Y 좌표가 계속해서 바뀌겠지. 맞습니까? 계속해서 X 좌표, Y 좌표가 바뀌게 될 거야. 이 바뀔 때 삼각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주고 있다라고 해.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면 얘는 얼분의 X 좌표로 기억해 두는 게 편리해. X 좌표 값이다.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라는 값은 얼분의 뭐가 돼? Y 좌표 값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지? X 좌표분의 Y 좌표 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모든 좌표에 대해서 삼각비가 모두 양의 값을 갖고 얘는 코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음의 값을 갖고 사인만 양의 값을 갖고 얘는 탄젠트만 양을 갖고 나머지는 다 음의 값을 갖고 얘는 코사인만 양의 값 갖고 나머지는 음의 값 가져서 수학 시간에 얼싸 안고 또는 OSTC 이렇게 배웠을지 모르겠어. 근데 그 OSTC고 얼싸 안고고 필요 없어. 왜?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렇다면 자, 세타가 일사분면에 있을 때 90도만큼 이동한 녀석을 한번 계산해 볼까? 지금 코사인 90% 세타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이때 동경은 안 변하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세타가 되겠지. 그렇다면 이 좌표 값이 뭐가 되니? x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지. 그리고 이 좌표는 뭐가 돼버리니? y 좌표 값에 해당하겠지. 그렇다면 사인 90도 플러스 세타 하게 되면 얼마가 되지? 얼분의 높이야. 얼분의 x가 돼버리지. 일사분면에서 얼분의 x는 뭐가 돼?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 가요? 또 이거를 그리다 보니까 그래프 관계까지 자동으로 다 해결돼 버리네. 얼이 계속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변하는 거야. 그때 사인 값을 묻는다라고 하면 이 얼의 y축에 해당하는 그림자의 크기를 계산해 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사인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때 얼 값을 뭐라고 놓고 1이라고 놓고 계산해 보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자, 사인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자, 여기가 세타에 대한 축이고 보통 세타는 라디안 값 쓰게 돼. 이쪽이 사인이라고 하자. 이걸 x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내 주지? 얘는 특별한 값을 갖게끔 그래프가 그려져. 점점 증가하다 최대값 가질 거야. 최대값 가질 때가 뭐가 됐을 때야? 90도가 됐을 때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높이가 점점 줄어들지. 그래서 180도가 되면 0이 돼 버릴 거야.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 버리지.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얘는 음의 값이 돼 버리지. 맞아? 그랬다가 270도가 될 때 음의 최대값 마이너스 1이 돼 버릴 거야.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왔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치? 맞아? 이번에는 코사인 한번 그려보래. 코사인은 똑같이 도는데 뭐를 보라는 얘기야? 밑변 성분을 보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얘가 0도일 때 밑변 성분이 1이라는 값으로 최대값 같겠지. 그리고 점점 가면서 밑변 성분이 줄어들지. 줄어들다 직각이 되면 0이 돼 버리겠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 탄젠트는 밑변과 높이 성분의 비야. 그러다 보니까 0도일 때 x는 살아있지만 y가 0이지. 0이란 말이야. 오케이? 90도일 때 90도면 x는 0이 돼버리고 높이가 1이 돼버리지. 오케이? 그러면 분모가 엄청나게 작네. 무지무지 작고 얘는 무지무지 일정 값을 가지니까 어떤 값을 갖게 되니? 90도마다 매 90도마다 주기적으로 무한대로 발산해 버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또 그게 반복돼 주기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 관계들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거 알고 있으면 다 풀려.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이해해요? 나중에 이걸 이용하면 엄청나게 개편한 것들이 많거든. 그거를 차례차례 볼 거야. 하나 보여주지 않았니 내가? sin A 더하기 sin B 이런 위상을 갖고 계산하는 거 보여주지 않았니? 위상 가지고 나고. 에이씨, 거짓말. 아니 진짜 그 식으로 정리해서 보여주세요. 식 말고 내가 물어봤잖아. sin A 더하기 sin B가 2배 2분의 sin 2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2분의 A 빼기 B라는 거 계산해 줄 때 해줬잖아. 이럴 수가. 가르침은 깊은데 배움이 짧다. 그러면 계속해서 힘의 종류들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연수 문제가 또 숙제로 나오나요? 안 나왔구나. 자, 여러 가지 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루한 부분이 될 거야.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 자,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연계의 기본적인 힘.
자연계의 기본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연을 구성하는 힘들은 기본적으로 4가지 기본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읽으면 점점점 묶어가고 있지. 묶어가고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묶어진 거는 자, 전자기력이란 힘은 원래 전기력과 자기력이었는데 1800년대 후반에 맥스웰이란 분이 같음을 확인하고 전자기력이란 이름으로 바꿔줬어. 이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최근에 약한 핵력이라고 하는 약핵력과 결합이 돼서 전양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 오케이? 지금 이 전양력과 강력을 묶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대통일장 이론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중력과 모든 힘을 다 합쳐버리게 될 때 이거를 TOE라고 해서 Theory of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하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힘들을 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를 합하는 순간에 노벨상은 대놓고 받지. 노벨상은 대놓고 받더라. 자, 그러면 자연계의 기본 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첫 번째 중력이라는 힘을 한번 보자. 중력은 뒤쪽에도 나오지만 앞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 앞으로 중력은 2번 더 나올 거야. 중력장애 운동에서 한 번 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케플러 법칙 쪽에서 만류력을 배우게 되는데 만류력에 대해서 배울 때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2번 더 나올 텐데 이렇게 보자. 중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만류인력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해. 만류인력이라고 한다. 자, 이 만류인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어. 만류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지. 자, 누가 얘기한 법칙입니까? 뉴턴이 얘기한 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뉴턴의 만류력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주 공간에 우주 공간에서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의 고배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는 만류인력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주 공간에 여기 어떤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었다라고 하자. m1인 물체가 있고 이 물체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m2라는 질량을 갖는 물체가 있다라고 해.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어떤 힘이 나타나? 당기는 힘이 나타나지. 이때 힘의 크기는 항상 똑같아야 해. 오케이? 자, 이런 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이 힘을 우리는 만류인력이라고 하고 이 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m1 곱하기 m2라고 한다. 자, 여기서 비례상수가 되는 G는 만류력 상수 또는 중력 상수라고 불러주고 있어. 라고 하고 이 G값은 외울 필요는 없어. 6.67 곱하기 10의 -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 힘을 우리는 만류력 또는 중력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지구 근처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 근처에서는 자, 지구 근처에서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지구 근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라고. 여기 복잡하게 할까? 그냥 단순하게 할까? 복잡하게 할까? 단순하게 할까? 서진아, 복잡하게 할까? 단순하게 할까? 어차피 복잡한 관계도 나중엔 알긴 알아야 되거든? 복잡하게 해줄까? 에이, 똑같아. 일단 복잡하게 해주고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해주도록 할게. 오케이? 오늘은 복잡하게, 다음부터는 알고 있지? 하고 간단하게 해줄게. 자, 여기 반지름이 R이야. 자, 이곳으로부터 높이가 h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이 스몰 m이 있고 지구 질량은 나지 m이라고 하자. 단, 지구는 여기서 완전한 구이고 회전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태훈이 졸린가 봐. 태훈아, 태훈이 맞지 이름? 왜 졸아? 성이 임씨였니? 갑자기 요즘 기억력이 좋아지고 있어. 회광반조라고 하지. 죽을 때 되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 자, 너 학교에서 애들한테 까였어? 왜 그러고 있어? 학교에서 내내 잤을 텐데 왜 또 졸려? 아, 거짓말. 그럼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자려고 그래. 학교에서 안 자고 학원에서 자려고 그랬어 지금?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입학한 이후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수업 중에 잔 적이 없다. 수업 중에 잔 버릇 가진 게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 예비군 훈련하다 자더라. 예비군 훈련하는데 그냥 막 밖에 뛰어다니면 안 좋는데 강당에다 몰아놓고 4시간 동안 불 꺼놓고 영상을 봐. 뭐 대한뉴스 이런 거 같이. 쓸데없는 것만 짠뜩 틀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 시작하면 자. 그럼 중간에 깨워줘. 밥 먹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 게 민방위 훈련할 때 또 자더라. 민방위 훈련인데 민방위 훈련도 강당에다 모아놓고 비유 같은 거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갖고 강연회 하거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시작하면 자. 어느 정도로 잘 자냐면 혹시 그런 거 아니? 철제 의자인데 접는 의자 아니? 접는 의자인데 철제 의자가 있거든? 앉으면 되게 불편해. 그냥 앉아 있어도 불편해. 근데 거기서도 잔다. 대박.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또 잤냐면 학원 선생님들 정기적으로 교육청에서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었거든. 하나도 필요 없는 얘기야. 시작하면 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진짜 교육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갖고 모 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육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일단 나오셔갖고 학원 강사 교육하는데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해주는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 이게 진짜 학교든 학원이든 현실성 있게 설명하는 얘기인지 한번 맞춰봐봐. 생각해봐봐. 지금 저기에는 저 은빈이가 졸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래. 그 교수님 말. 은빈이 오늘 하루도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구나. 그래서 수업 중에 자꾸 잠이 오는구나. 좀 분발해서 열심히 해볼까?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계실까? 학교든 학원이든? 보통 아무 얘기 안 하고 방치하거나 또는 야! 일어나! 어디 졸아 이놈 시계! 보통 이러시지. 근데 그게 교육학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만약에 그 인성대로 한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때리거나 이럴 일 전혀 없겠지.
대신에 수업 분위기는 안 봐도 뻔하겠지. 개판 5분 전 가겠지. 그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 문제야. 지금 4대 있는 학교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 세 나라 있거든. 학교 선생님을 키우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어. 근데 차이점은 전공 과목을 덜 배우고 교직 과목이라서 교육학 과목을 더 들어야 해. 근데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학과 전혀 관계없이 생활하시거든. 뭐 인성, 품성 좋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교육적인 거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가르치는 선생님은 실전에 아무도 없지. 교육학에선 그렇게 가르치는데 적용해서 쓰는 선생님 아무도 없어. 왜? 효과가 없기 때문이지. 가장 근본적으로 교육에서 필요한 것. 혹시 생물의, 동물의 세 가지 생활 양식에 대해서 알고 있니? 본능, 학습, 아니다. 본능, 아니다. 주성. 주성이라는 것은 그냥 본능에 앞서는 성질. 그 다음에 본능, 학습, 지능. 네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니? 없구나. 주성이라는 건 어떤 게 주성이냐면 이런 게 주성이야. 플라나리아 같은 녀석들 있지. 플라나리아라는 것 무한 재생하는 아이 있잖아. 가위로 머리를 절반 자르면 머리가 2개 되고, 머리 몸통 꼬리 자르면 머리에서는 몸통 꼬리가 자라고, 몸통에서 머리 꼬리가 자라고, 꼬리에서는 몸통 머리가 자라고. 본 적 있지? 이 플라나리아는 편형동물이라는 동물군에 속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요. 얘는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 빛을 싫어하는 음지 환경에서 자라거든요. 그 빛을 쪼여주면 얘는 어때? 무조건 빛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주성이야. 오케이? 광주성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벌을 아주 손쉽게 가둬놓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 꿀벌 같은 녀석들? 말벌은 안 해봐서 모르겠어. 말벌은 쏘일까봐 무서워서 안 해봤는데 꿀벌은 벌을 가둬놓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인지 아니? 뚜껑이 없는 병이 있지. 이 병을 갖고 위에를 덮어. 그럼 얘는 무조건 위로 가려고 해. 바닥으로 안 내려와. 지쳐서 떨어지기 전까지 얘는 안 나와. 그게 주성이야. 걔들도 주성을 갖고 있어. 자, 이런 주성과 두 번째는 본능이야. 본능은 여러 가지 알고 있지. 예를 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본능. 이런 본능들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학습은 어느 정도 고등한 생물이 갖게 되는 행동 방식이야. 미안하다. 지능이 앞서 있다. 지능과 그 다음이 학습이구나. 그래서 뭐 미로 학습 같은 거, 쥐 같은 거 시키잖아, 그지? 그럼 쥐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빠르게 미로를 빠져나오기도 한데, 그거는 학습이 되지. 이런 학습에 의해서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학습법이 있어. 원래는 학습법이 한 가지인데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상과 벌이야. 상과 벌. 잘하면 먹이를 준다던가 칭찬을 해준다던가, 못하면 때리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상벌 제도가 엄청나게 중요해. 때리면 안 맞으려고 열심히 해. 아주 신기하게도. 그거에서 예외되는 게 연태까지 선생님 경우밖에 없나 봐. 선생님은 때리면 오히려 안 하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리면 잘하더라. 옛날에 그렇게 맞아갖고 성적 진짜 많이 올린 애가 어디까지 올렸는지 아니? 일반 중학교 아이였는데 3학년 올라갈 때 이맘때구나. 그 친구가 학원에 12월 중간쯤인가 말쯤인가 들어와갖고 그 다음에 3월에 원예고사 보던 때가 있었는데, 원예고사에서 옛날에 원예고사 볼 때 걔가
전교에서 6등인가까지 올라갔구나. 반에서 12등 정도 하던 애야. 심지어 한 반에 보통 50명 정도 있을 때야. 걔를 전교 6등을 만들어줬어. 때리니까. 은빈이 갑자기 전교 1등 하고 싶지 않니? 눈 감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얘를. 자, 얘는 서로 당기는 힘이 이래. F라는 값은 G 곱하기 all 플러스 H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되었대요. 이때 라지얼로 뽑아내 보도록 하자. 라지얼로 뽑아내면 얘는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1 플러스 all 분의 h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분모에 있다는 얘기지. 제곱한 만큼, 그지? 맞아? 여기에서 얼로 뽑아낸 결과가 되는 거지. 그쵸? 자,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급수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 수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 이항급수라고 해. 이항이라는 말이 뭐야? 이항이라는 말이 뭐야? 이항이 수학에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항을 이사 보내는 거. 등호, 기호 양쪽으로 이사 보내는 게 이항인데 얘는 그 이항이 아니야. 숫자 2이항이야. 항이 두 개인 녀석의 급수란 얘기야. 항이 두 개인 녀석을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항급수라고 해. 영어로 바이노미얼 시리즈라고 해. 노미얼이라는 말이 항이라는 뜻이거든. 바이는 뭐야? 화학 시간에 배울 때 바이는 뭐 쓰기로 했지? D나 다이나 바이 뭐지? 이라는 뜻이야. 바이시클. 서클이 두 개가 있어서 바이시클이지. 그지? 그래서 바이시클이야. 안경을 뭐라고 하지? 글래시스 말고? 글래시스 말고? 뭐라고 하지? 글래시스 말고 딴 말 뭐가 있어? 외눈 안경은 또 뭐라고 하지? 모노 뭐라고 해? 자, 그러면 이항급수라는 녀석을 한번 살펴보자. 이항급수는 원래 이렇게 써. 1 플러스 x의 n제곱은 1 플러스 nx 플러스 2팩분의 이거 원래 컨비네이션이라는 통계 순열 기호를 갖고 써야 되거든. 컨비네이션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그냥 풀어 쓸게. 2팩토리얼분의 nn-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3팩토리얼 n의 n-1 곱하기 n-2 곱하기 x 세제곱. 4제곱항은 어떻게 될까? 4팩토리얼분의 n의 n-1, n-2, n-3. 이게 오히려 외우기가 쉬워서 이 방법을 택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이것을 이항급수라고 해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x가 1보다 무지 적을 때 제곱항이 1보다 무지 작대. 그럼 제곱항부터는 무시해버리고 얘만 고려해 준다라고 해. 1 플러스 x의 n제곱은 근사적으로 1 플러스 nx라고 쓰기로 하였다.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이렇게 근사해 줄 수 있어.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1 마이너스 2배의 all분의 h라고 근사해서 쓸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구 반지름이 어마무시하게 큰 녀석이야. 지구 반지름이 6,400km야. 에베레스트 산 해봤자 얼마야? 9km도 안 되지. 6,400km 대 9km야. 6,400, 9km야. 차이가 거의 있어 없어? 차이가 거의 없지요. 차이가 거의 없어서 얘는 근사적으로 그냥 뭐라고 쓰기로 했대? 이것도 약이고 이것도 약이야. 똑같아.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그냥 쓰기로 한 거야. 자, 이때
자, 이때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자, 모든 값들이 다 일정해. 얘는 상수니까 일정하고 지구 질량 일정하고 지구 반지름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자, G M 어리 얘가 일정해. 변하지 않는 값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F는 뭐라고 쓸 수 있어? mg라고 약속해서 쓰기라고. 여기서 g는 얼 제곱분의 gm이라고 불리우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와 똑같은 값을 갖는 중력장의 세기라 해서 9.8 m/s 제곱. 원래는 뉴턴 퍼 킬로그램 써야 되는데 보통 이 표현 많이 써. 이렇게 얘기하고, 이 책도 그냥 똑같아. 원래는 중력장의 세기라고 표현해 줘야 되는데 요즘 중력장의 세기라고 배우는 책들이 거의 다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가속도다 라고 얘기해. 어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걸 질문하더라. 선생님, 이 아이는 가속도잖아요. 속도가 변하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책상에 놓여있는 물체는 그렇다면 왜 중력가속도를 써서 mg라고 하나요? 그 얘기가 선생님 좀 전에 한 얘기야. 원래는 중력장의 세기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는 책들이 없어져서 그냥 같은 개념의 중력 가속도라는 걸 쓰고 있다라고 해. 이 크기로 중력의 크기가 정의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중력이라고 한다. 자, 이 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자, 이 자세한 얘기는 뒤쪽으로 넘겨드릴게요. 만류력으로 넘겨드릴게요. 이거는. 자, 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물 좀 마시고. 네. 자, 지구 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는 거 하니? 이런 요인이 있어. 자, 지구는 원래 둥글지 않지. 회전 타원체야. 지구가 자전하니까 회전 타원체야. 오케이? 얘는 적도 반지름이 6,378km이고요. 극반지름이 6,357km가 돼버려요. 누구의 반지름이 더 크지? 적도 반지름이 크단 말이야. 이때 중력과 속도는 반지름이 클수록 작아지겠지. 따라서 중력을 비교해보면 극에서의 중력이 적도에서의 중력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효과가 있어.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효과가 있다.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효과에서는 자, 원심력도 배워야 되고 구심력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뒤쪽으로 넘겨주고, 자, 어찌됐든 이것도 극에서의 중력이 적도에서의 중력보다 크다라고. 이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야. 아시겠어요? 이 요소가 그나마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력의 약 300분의 1 정도 값밖에 안 된다라고 해. 그럼 거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시되어지고 있다,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자, 세 번째. 지구 내부 물질의 불균일성이야. 지구 내부 물질이 불균일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지구 내범질의 불인일성이다. 그래서 밀도가 큰 녀석이 있으면 중력이 크게 나타나고 밀도가 작은 녀석이 있으면 중력이 작게 나타날 테인데 자, 그 관계들이 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힘에 대해 살펴보자. 자, 두 번째 중력 다음에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있어. 자, 전자기력이라는 힘은 아까 잠깐 자, 서론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얘는 전기력과 자기력의 합이 전자기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전기력과 자기력의 합이 전자기력이다. 이 중에 우리 쿨롱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정전기력을 알아볼게. 여기서 정전기력이라는 것은 멈춰있는 전하에 의한 힘이야. 정지해 있는 전하에 의한 힘을 정전기력이라고 할 수 있어. 얘를 쿨롱 힘이라고 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얘기다. 그치? 그 쿨롱이야. 쿨롱 법칙 얘기야. 자, 얘는 쿨롱 법칙이 생각나야 되겠지. 정인아, 쿨롱 법칙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지? 네? 정민이가 복습을 안 했구나. 어허. 은민아, 쿨롱이 뭐라 그랬지? 헐. 법칙인데 무슨 사람 이름이야. 윤호야, 쿨롱 법칙 뭐가 쿨롱 법칙이라 그랬지? 어? 인성아, 쿨롱 법칙 뭐라 그랬지? 이거 알면 또 대답 안 해. 차유민 투라니까. 너도 유민이한테 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수업 중에 안 하잖아. 수업 시간에 계속 저한테 말 걸어요. 너한테? 수업은 안 듣고? 네가 좋은갑다. 현이야, 쿨롱 법칙. 지난 시간에 한 거야 이거. 화요일 날 특강 때. 특강이 아니고 클리닉 때. 서진아, 쿨롱 법칙 뭐였지? 이 녀석들 봐라. 찬우가 두 세상에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조성한다. 전화를 띈 물체들 사이에 거. 그걸 또 말꼬리 잡고 싶어서. 전하를 띈 물체들 사이에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자, 힘이 작용한대. 자, 그래서 이 법칙을 쿨롱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여기 전하를 띈 물체 Q1이란 전하를 띈 아이가 있고요.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Q2라는 전하가 있어요. 기억날 거야 이거는. 그래서 두 녀석은 다른 종류면 서로 당기는 힘이 같은 종류면 밀어나는 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지. 힘의 크기는 모두 같은 상황에서 같아. 그래서 이 힘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해. K 곱하기 쿨롱 상수라고 하는데 은하철 또 뭐라 그랬지? 999 외우는 방식까지 얘기해줬어. 물론 기억에서 사라졌겠지만 자, 얼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진공 중에 유전율이라는 걸 이용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다라고 얘기해 준다라고 했지. 단위는 어떤 단위?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게 된다. 자, 여기서 K라는 값까지만 얘기해 줄게.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제곱미터 퍼 쿨럼의 제곱이라고 하는 쿨롱 상수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외울 때 은하철도 999로 기억해두면 편리하다라고 했는데 모두들 기억 속에 지워버린 듯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핵력이라는 힘이 있다라고 해요. 핵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핵력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자, 세 번째 핵력. 참 배울 길이 없는 힘이네요. 교과 과정에 포함됐다 얼마 전에 없어졌거든요. 자, 이 핵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 핵력이 있어. 강핵력, strong nuclear force라고 해서 강핵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 옛날 책들은 이 책은 강한 핵력이라고 써 있을 거야. 강한 핵력 또는 강한 상호작용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힘이 핵력입니다. 강한 핵력이야, 강핵력이야. 얘는 핵자. 핵자라고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나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모두 다 같아. 오케이? 힘의 크기엔 차이가 없다라고 해. 또 더 나가서 얘는 양성자나 중성자를 구성하는 물질이 뭐였지? 쿼크라고 불리는 물질들이거든. 자, 그래서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기도 해. 그래서 이거를 강핵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강핵력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강핵력을 느끼지 못해. 왜 그럴까? 얘네들은요, 엄청나게 짧은 거리에만 작용해요. 핵자를 10개 정도만 넘어가 버리면 힘이 거의 0이 돼 버려.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한 여러 가지 원자 핵의 내부의 핵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엄청나게 짧은 거리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이 힘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오케이? 이미 우리는 핵들을 구성한 상태로 존재해서 그 내부에서 느끼는 힘을 알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특징도 있어.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는 당기는 힘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얘들도 밀어내는 힘으로 나타나게 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힘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 안 해봤니? 이런 생각.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연태까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자, 우리 원자 핵에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때 양성자와 양성자는 어때? 플러스 전하를 갖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힘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강한 핵력 때문에 뭉쳐져 있다는 사실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 힘이 셀까? 저 힘이 셀까? 이 힘이 당연 세겠지. 약 100배 정도로 더 강한 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핵력은 원자 핵을 구성하는 핵자들 사이에 밀어내는 청력을 이겨내고 원자 핵 속에 묶어놓는 힘이야.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어떤 물질들은
가만히 냅두면 원자핵이 쪼개져. 이 쪼개지는 걸 뭐라고 배웠지? 핵 분열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핵 분열을 하게 돼. 왜 핵 분열을 할까? 이런 특징이 생겨.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야.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양성자 수가 하나씩 증가하는데 원자 번호가 20번 넘어가 버리면 중성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비율이 점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지. 왜 많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왜 중성자 수가 많아지게 됐을까? 전자기력이 더 세지니까 전화량이. 얘는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고 쟤는 먼 거리까지 작용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이 커져. 커지면 주변 녀석들에게 미쳐지는 당기는 힘, 결속시키려는 힘이 약화되는 거야. 가장자리 부분들이. 이해해요? 오케이? 이거를 어때? 극복해내기 위해서 서로 반발력이 없는 중성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들이 원자 번호가 60번 정도, 원자량이 60 정도 돼 버리면 그 비가 양성자 대 중성자 비가 1대 1.5 정도가 돼 버려. 그렇게 더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 번호 84번 이상부터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자핵이 자연 중에서 쪼개져. 크기가 비슷한 두 개로 쪼개지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핵력이야. 자, 이번에는 약핵력이라는 게 있어. 옛날에는 양력이라고 불렀어. 위크 포스야. 엄청나게 약할 것 같지? 하지만 최근에 이 책에 써있는 표현을 무시하고 엄청나게 커졌어. 엄청나게 큰 값으로 나타났어. 여기는 이건 옛날 얘기야.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그랬고 약핵력이라는 표현을 요즘은 쓰는데 옛날에는 그냥 양력이라고 해서 위크 포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썼었다고 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나는 힘이냐면 이런 힘이 돼버려요. 우리 자연 중에서 중성자라는 물질이 있어. N이라고 쓰면 뉴트론 해갖고 중성자야. 중성자라는 물질이 누구로 나뉘어져? 양성자로 변해. 양성자로 변하면서 이때 뭘 만들어줍니까? 전자를 방출해주고요. 중성미자, 여기서 정확히는 반중성미자라는 물질을 만들어주게 돼요. 얘는 중성자, 얘는 양성자, 자, 얘는 전자, 얘는 정확히 반중성미자, 뉴트리노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로 쪼개지는데 쪼개졌을 때 얘네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힘이 약핵력이야. 그렇다면 이런 붕괴를 우리는 베타 붕괴라고 하거든. 베타 붕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힘들 관계구나. 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어. 힘의 크기를 대략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자, 가장 강한 힘이 강핵력이야. 강핵력의 크기를 1이라고 하자. 오케이? 강핵력을 1이라고 하면 전자기력은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 그 다음에 약한 게 약핵력이야. 약핵력에서 10-13 승까지 썼지. 최근 연구에 의하면 10-5승까지 올라왔어. 10-5승 정도의 힘까지 커졌어. 자, 그리고 중력이 있어. 중력은 진짜 보잘것없다. 엄청나게 하찮은 힘이네. 10-38승이라는 값을 갖겠지. 그래서 엄청나게 보잘것없는 이 힘이 바로 중력이었다는 사실이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힘, 자, 기본적인 자연계의 4가지 힘에 대해 살펴봤다. 우리가 얘기하는 힘들은요, 보통 문제에서 얘기하는 힘들은 중력을 제외하고 모두 다 전자기력 때문이라고 해. 여기 힘 보이는 게 뭐가 있지? 수직항력? 전자기력 때문에 생겨. 마찰력? 전자기력 때문에 생겨. 수직항력? 전자기력 때문에 생겨. 탄성력? 전자기력 때문에 생겨. 그래서 모든 힘들이 다
전자기력으로부터 비롯된 힘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해달라고 해. 자, 그렇다면 자연계 기타 여러 가지 힘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제 힘들의 종류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처음 이야기하는 힘은 수직항력이야. 수직항력.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뻗팅기는 힘이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 N이라고 하는데 노멀 포스야. 보통이란 뜻이 아니고 노멀을 여기서 면의 수직한 거를 노멀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노멀 포스라고 해서 N이라고 한다. 얘는 물체가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대한 반발력이라고 표현한다. 이 수직항력부터 다음 시간에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 너가 뺄게요. 어.